하지 마. 그래요. 정말 이제 하지 말라. 카프카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글이 너무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맨날 그 말 쓰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편만 짧게라도 글 쓰잖아요. 그럼 책 한 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힘들고. 저는 그 네. 도쿄테 북스의 그 김보경이라고 하고요. 그 오늘 이제 책을 출판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린입니다. 책을 내고 싶은데 전혀 모르겠어. 나 1도 몰라. 난 뭐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네, 샘플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제 책입니다. 제 책인데 표지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 제목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지은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획을 해서 출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나의 책 내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기획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저자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만 네, 이거는 내가 쓰면 되니까 저자는 일단 갖춰진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죠. 요즘은. 그리고 부제를 많이 달아요. 부제를 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장르를 약간 암시하기도 하고 대충 보면 이게 뭐 시집인지 뭐 에세이인지 아니면 무슨 뭐 백과사전 종류의 책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약간 알려주는 뭐 테마, 장르 뭐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출판사. 독립출판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출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출판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출판사 등록을 해야 되겠죠. 네, 출판사 등록된 출판사가 필요하고 뒤로 볼게요. 중요한 거 가격. 네, 가격. 자본이 필요하죠. 네, 돈이 있어야죠. 찍어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안쪽도 약간 볼게요. 우리 책 날개라고 하는 이 안쪽에 보통 저자 양력이 들어갑니다. 뭐 했는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뭐 그 밖에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사람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필요한 사람들 보면 여기 숙지 보면 책 정보 보면 나와 있어요. 글 사진 찍은 사람 컨텐츠 만들어내는 사람 필요하고 편애니 이거는 보통 편애니는 출판사 대표 이름이 들어갑니다. 편집할 사람 필요하고 디자인할 사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쇄할 곳 필요하죠. 인쇄소. 근데 만약에 출판사를 내가 직접 출판하지 않고 출판사를 선정해서 출판사에 의뢰하면 이것들은 거의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그쵸? 편집, 디자인, 인쇄 이런 거 뭐 홍보와 판매까지도 다 해줘요. 근데 우리가 출판사를 잘 모르잖아요. 어느 출판사에서 내 책 내줄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책을 출판하는 방법이랄까 정석이랄까는 예전에는 그랬다고 해요. 일단 내가 책을 글을 다 쓴 다음에 원고를 그냥 막 보내요. 담아서 봉투에 담아서 출판사마다 막 다 보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군데쯤은 이거 괜찮은데 하고 자 책 출판합시다 하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출판사에서 알아서 해줘요. 뭐 자본도 대주기도 해요. 그래서 책이 많이 팔리면 인쇄를 지불하는 방식이죠.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일부분. 그리고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SNS, 블로그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 요즘에는 출판사에서 그거만 남는 시간에 그거 한대요. SNS 막 보다가 이 사람 글 좀 괜찮은데? 하면 연락하고 그걸 오히려 더 많이 한대요. 근데 이거를 잘 이용하면 내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출판사에서 나한테 연락 오겠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사실 그것도 또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첫째로 제 경우에는 책을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대포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글을 일단 모았고요. 네. 시간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글을 일단 다 모아서 이걸 만약에 책으로 펴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목, 뭐 구성까지 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봤어요. 대략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저희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요즘 지역별로 뭐 예술문화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안 해보면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지원하는 것 자체는 그냥 서류만 써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책을 내야겠다를 먼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용을 일단 만들어 놨고, 그리고 사실 다 됐어 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되려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지원을 넣었는데 그게 됐어요. 그래서 뭐 책 한 권을 낼 정도로 충분한 지원금을 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경우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뭐 개인의 뭐 자금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길은 어느 정도는 열린 거죠.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지역마다 문화예술재단이 있어요. 이건 원래 국가에서 하는 건데 그 컨트롤하는 거는 그 지역마다 있거든요. 여긴 제주도니까 제주 문화예술재단이 있겠죠. 거기 홈페이지 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공지에 뭐 무슨 사업합니다, 무슨 지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 중에서 이 정도는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뭐 서류 뭐뭐 내라 하면 그거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 검색해서 그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또 공지 확인하면 뭐 이런저런 것들 지원합니다. 출판뿐만 아니고요. 뭐 전시회 아니면 뭐 그 전시회도 꼭 유명한 작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동호회 지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서 내가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지원 사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책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전시회를 열어주는 건 아니죠. 그냥 한마디로 해서 지원금을 조금 줄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단 컨텐츠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전시를 한다고 하면 전시장 어디 가서 할 건지 알아봐야 되고, 거기 이제 연락해야 되고, 전시장에 걸 거 내가 제작해야 되고,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출판 기획서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출판 기획서라는 거는 어떤 뭐 지원 사업을 하는 어떤 재단의 제출용이기도 하고, 출판사에서도 만약에 내 책 내주세요 할 때 출판 기획서를 그쪽에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뭐 당연히 콘텐츠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자의 양력,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 그리고 기획 의도, 이 책 왜 만드는 건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보려고? 그러면 내가 왜 너를 지원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 책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들어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내면 어떤 파생 효과가 있어? 그거를 좀 말이 되게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납득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굳이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책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에 책이 많은데 굳이 이 책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해야 돼요. 이거는 왜 이 책을 내려고 하는가. 그냥 나조차고가 물론 1번이죠. 1번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외에도 많은 효과가 있어, 많은 이유가 있어를 좀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많은 기획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출판사에서 재단에서 받아보는 굉장히 많은 기획서가 있을 건데, 사실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내용 다 보지 않아요. 그 중에서 키워드,
몇 개만 이렇게 딱 뽑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워딩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기획서를 쓸 때도 어떤 좀 눈에 쏙쏙 들어오는 약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참신한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말들을 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테마를 좀 잘 잡아야 되고 우리 제목을 잘 정해야 되듯이 테마를 잘 정해야 되고 그리고 좀 사실 뭐 유행하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책 읽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런 거 너무 많은데.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그럽니다. 보면 이런 책 너무 많아. 이제 하지 마. 그래요. 정말로. 이제 하지 말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책도 이렇게 보시면 안에 사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사실 시각적인 걸 제일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보기 전에 일단 요 그림이 먼저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요즘 그래 뭐 예쁜 사진, 예쁜 풍경 그런 거 담은 뭐 나 어땠어 뭐 이런 감성적인 글 그런 거겠지라고 그냥 짐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너무 많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어떤 전략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다른데 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엄청 적극적으로. 제 경우에는 저는 무대표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일단 다 뭐 대략적으로 썼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원금도 조금 어느 정도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출판사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주변에 다 물어봤어요. 출판사 아는 데 있어? 뭐 책 내신 분들한테는 마찬가지고 어디서 냈어요? 뭐 그 출판사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개 연락처를 좀 이렇게 쭉 확보를 해서 그냥 하나하나 다 전화해봤어요. 정말 무식하게. 왜냐면 뭐 이메일 보내서 기다리고 기획서 보내서 기다리고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책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얼마 없으니까 여기저기다 다 전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당연히 퇴짜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기획서 같은 경우에 기획서를 보고 퇴짜를 놓는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무명의 작가에게는 사실 책을 내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출판사건, 뭐 지원금을 내주는 어떤 재단이건, 뭐 어떤 개인이건 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획서에 들어간 내용이 사진, 산문, 뭐 시,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시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시인 아니잖아요. 시인으로 등단하지 않았는데 시가 왜 들어가요? 시는 빼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 그 말은 뭐냐면 시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출판사 쪽에서는 본인들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팔릴 만한 책을 찍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행을 찾기도 하고 당신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인가? 당신 뭐 한 사람인데? 그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기획서를 쓸 때요. 출판 기획서를 쓸 때 이렇게 중요한 게 목차예요. 의외로 목차를 많이 봐요. 어떤 구성이냐? 어떤 구성으로 여기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구성이 좋으면 이 사람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내용이 좀 약한데 싶어도 손을 들어주는 셀렉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좀 얼개로 좀 잘 짜야 되는 게 있고요. 그거를 출판사에서 만약에 뭐 출판사에서 쪽에서 이 내용으로 책을 출판합시다라고 그쪽에서 먼저
뭐 연락을 해와서 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이 목차 구성도 다 해주기도 합니다. 편집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출판사 쪽에서 하거든요. 에디터가 있잖아요. 뭐 편집하고 그다음에 뭐 디자이너 따로 있고 에디터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저자가 어느 정도는 짜놓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과 글을 다 쓴 다음에 그냥 순서만 이렇게 바꾸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편집을 첫째는 사실은 저자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조율은 해야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출판사 쪽에서 저희가 책 많이 출판해 봤는데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그건 결정을 할 문제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당연히 콘텐츠죠. 뭐 글이 됐건 사진이 됐건 그림이 됐건 우리 기획만으로 책을 내게 되는 경우는 사실 요즘은 별로 없거든요. 기획서만 만약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요런 기획으로 요런 주제로 책 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는 경우는 정말 이름 있는 작가들 말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고 하면 또 잘 되지도 않아요. 갑자기 책을 한 권 뚝딱 써내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 일단은 내가 책을 낸다고 생각하고 책을 낼 거라는 결정만 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해야 될 일 당연히 콘텐츠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책을 낼 수 있다는 어떤 뭐 기약이나 마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만들어 놓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말은 해도 다 알죠. 알지만 또 제일 어려운 게 이거고. 그래서 무조건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책 한 권 내려면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잖아요. 전시를 하려고 하면 사진 여기 제가 지금 액자 지금 15개 걸었는데 15장 걸어서 전시하려면 3배 아니고 5배, 최소한 5배는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중에서 뽑아서 전시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뽑아서 책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집 한 권 내는데 시 60편 있어야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 정도면 시집 한 권 낼 수 있다. 60편만 딱 쓴다? 그게 될 리가 없죠. 600편 중에서 그 중에서 60개 골라가지고 책 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많이 만들어요. 우리 강의할 때도 저도 이제 강의 보면 요즘 자료 이렇게 띄워놓고 막 하잖아요. PDF 만약에 예를 들어 5장 필요하다 하면은 20장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강의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뭐 쓸 건데? 그냥 글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뭐 쓸 건데? 나 뭐 쓰고 싶은지 다 소개 있으시죠? 없어요? 있을 텐데. 없어요.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치고 나 쓰고 싶은 거 없는데 갑자기 뭐 기사 글 몇 장 써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 잘 써질까요? 안 써져요. 써냈다고 칩시다. 아무 내용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읽고 싶은 글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쓰고 싶은 거 써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재미없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재미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그걸 볼 때 재미없거든요. 이거 그냥 쓰라고 해서 그냥 쓴 거야. 돈 받으려고, 원고를 받으려고 쓴 거야. 그런 걸 재미없거든요. 그런 거 당연히 다른 사람 눈에도 재미없어요. 그러면 그냥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거 쓰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이죠. 글 쓰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거 백날 이거 쓰면 뭐하냐? 그런 생각 드는데 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담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끄적거리는 거는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메모 막 온갖 곳에 메모가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면
용어뿐만이 아니고 뭐 문장 뭐 무슨 아무튼 끄적거리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나중에 안 볼 건데 이거 왜 써? 뭐 이런 생각 들기는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쓰이더라고요. 운전할 때 이렇게 막 번뜩번뜩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쓰지는 못하니까 녹음해 놓거든요. 메모하는 거랑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음해 놔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한참 보면 이만큼 쌓여요. 빨리 지우래요. 이거 용량 다 찼대요. 안 된대요. 그리고 아씨 이거 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글이 내가 쓴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페이지 채워서 쓴다고 1필 위주로 이렇게 좌라라락 써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여기에 딱 맞는 표현이 생각이 안 나. 아, 막 미치겠어. 답답하세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막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많이 써놓잖아요. 그러면 많이 써놨던 것 중에서 여기 빈칸에 딱 맞는 것들이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예전에 1년 전쯤에 내가 기가 막힌 표현 하나를 생각해놨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섬에서 보내는 시편지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거 문구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 글 안에 포함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요거 하나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그냥 말 조각이잖아요. 조각뿐이에요. 근데 그래서 써놓긴 써놨어. 나중에 보니까 별 의미도 없는 거고 그래 표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데 이걸로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갖고 휙 버리기도 하죠. 근데 다른 글을 쓰다가 어느 순간 그래 그 표현 그게 여기 딱 맞는 표현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써봐야 돼요. 이게 안 쓰일 거야, 필요 없을 거야, 의미 없을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그리고 대부분 쓰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쓰여요. 그래서 많이 써야 된다는 거. 카프카의 일기 보면 카프카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글이 너무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맨날 그 말 쓰고 있어요. 그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계속 써야 돼. 카프카 일기 책 보면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말 되게 많이 나와요. 똑같은 말, 똑같은 표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그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그 카프카도. 그래서 맨날 마음에 안 든대요.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계속 쓰는 거밖에 없대요. 이거는 카프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많은 작가들도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내 문장들이 내가 쓴 글들이 내 맘에 쏙 드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가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보면서 너무 잘 썼어. 난 천재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고요.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작가들이 남에게 절대로 안 보이는 게 뭘까요? 밤에 쓴 글. 비슷해요. 초고. 맨 처음에 쓴 글. 남들한테 죽어도 안 보여주는 게 초고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썼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보통 일반인들과 작가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인들, 작가가 아닌 사람들과 작가인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려. 치워버리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그냥 거기서 그냥 덮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끝내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저도 되게 오랫동안 여기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글을 못 썼던 적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문장 하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러면 거기서 마음에 드는 딱 맞는 표현이 생각날 때까지 뒤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지치니까 그냥 그만둬버려. 그래서 어떤 도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막히면 그냥 대충이라도 그냥 끝내고 끊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줄줄줄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아티스트웨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거기 모닝 페이지라는 날을 해요.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이거 펜 굴려가지고 글 쓰라는 거예요. 글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라는 거예요. 펜을 굴리라는 거예요. 이걸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쓰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거 몇 페이지 쓰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쓰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여기 이렇게 딱 생각이 뭔가 이렇게 명료하게 머릿속이 명료하게 되지 않았을 때 그냥 무의식 중에 쓰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시험을 친다면 우리 시험 칠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딱 정해진 시간에 뭔가를 써야 될 때 오히려 글이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많이 잘 써먹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마감 정해놓는 거. 우리 막 그런 말들 하거든요. 마감 없으면 글이 안 돼. 이런 말들 하거든요. 나 혼자서 글 써가지고 완성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마감을 정하는데 또 나 혼자 정하면 또 나하고의 약속은 잘 안 지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잘 안 하기는 하지만 저는 SNS 활용 많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SNS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약간의 약속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한 줄의 문장을 글로 올리겠어요 라고 정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감을 정하는 거예요. 내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지금 시간이 11시야. 그러면 12시 전에 빨리 해야 돼. 이거를 그냥 내가 스스로 그런 식으로 딱 데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못하겠어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은 저는 왜 필사를 하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문장력 올리려면은 필사 많이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경우에는 필사로 효과를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필사를 해보긴 했어요. 좋아하는 책 한두 권 정도 해보기는 했는데 그게 글 실력 늘리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긴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는 그 문장력을 올리겠어 라는 것보다는 매일 2시간씩만 써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매일 2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2시간 일단 쓰려고 시도는 해요. 책상 앞에 앉아요. 앉는데 2시간이 안 써져. 그러니까 이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써도 된대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어. 그냥 한 줄만 써도 돼. 라는 건데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앉아 있는 그 2시간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필사를 했던 거였어요. 사실은. 내 글이 안 써지니까 뺏겨라도 보자. 사실은 이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방면으로는 그쪽으로는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기에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베낀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장력이 느나? 그건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보다 그래서 더 제가 저한테 좀 효과가 있었던 거는 마감 정하는 거. 무조건 정해놓고 쓰는 거. 하루에 한 편이 됐건 일주일에 한 편이 됐건 하루에 한 편 사실은 되게 버거워요.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아요. 일주일에 한 편만 짧게라도 글 쓰잖아요. 그러면 책 한 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힘들거든요. 왜냐면 끝이 안 보이거든.
결과물만 놓고 보면 이 안에 들어간 그거 사진들은 한 5년치가 되는 거죠. 작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 5년 동안 계속 이것만 쓴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절대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사진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고. 그게 남의 사진도 그렇지만 내 사진도 그래요. 내 사진도 지금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보통 우리 잘 지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거 찍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봤는데 느낌이 확 다른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지우지 말고 절대로 지우지 말고. 물론 이상하게 이렇게 찍힌 사진 이런 거는 지워야 되겠지만 그냥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우지 말고, 글도 마찬가지.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지우지 말고 다 모아두시면 다 쓸 때가 있어요. 전체 제작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심사를 할 거잖아요. 심사위원들이랑 뭐 심사위원회가 이제 심사를 할 텐데 기획서를 보고 이 사람이 뭘 할 건가, 이 사람이 뭐 전시한데 전시할 거구나,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할 거구나, 혹은 뭘 만들어서 전시를 할 거구나, 아니면 뭐 출판을 한대 그러면은 무슨 책을 출판을 할 거구나 하는 본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는데 하는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비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천차만별입니다. 요즘에는 자비를 어느 정도는 포함을 해라 라고 하기도 해요. 많이들 그래요. 요즘 시에서 하는, 특히 서귀포시에서 만약에 서귀포시에서 어떤 지원 사업 내가 뭐 이번에 출판 뭐 지원해줄게 라는 만약에 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총 예산에서 50%까지 넣어야 돼요. 내 자비를. 그만큼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꼭 할 사람만 하라는 거죠. 내 자비를 들여서라도 꼭 할 사람만 하라는 걸 일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내가 금액을 얼마큼 넣고, 그것도 다 예산서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뭐 반드시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넣지 않고 그냥 지원금만으로 하겠다라고 예산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자비 10% 이상은 넣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가의 이 컨텐츠 제작 비용은 뭐 지원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저는 그 동인 모임, 그 시 쓰는 동인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함께 글 쓰는, 글을 완성시키는 글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습작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은 다 스톱된 상태고, 그리고 없으면 제가 막 만들기도 해요. 네, 많이 있을 필요는 없고, 사람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때는 뭐 너랑 나랑 하자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는 그거 하라고 꼭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하라고 하고 싶은 게, 나 혼자 쓰는 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 혼자 보는 글하고 대상이 있는 글은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써보면 달라요. 근데 사실은 대상이 있는 글을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내려면 우리가 일기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거 기획서를 쓸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딱 뚜렷한 대상은 정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떤 동아리 모임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이는 글을 안 보이더라도, 안 읽어주더라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야 연습이 된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쓰고 서로 이제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을 피드백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건데, 그게 꼭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내보일 수 있는 글을 쓰는 거를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목적이에요.